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에너지 메소드의 마지막 주제 카스티글리아노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스티글리아노의 정리와 그리고 그 정리를 트러스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티글리아노의 정리는 이탈리아의 엔지니어 알베르토 카스티글리아노가 고안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탄성 변형체에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 그 탄성 변형체의 변형을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상일의 원리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카스티글리아노의 정리를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굳이 가상일의 가상일법을 굳이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가상일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들도 발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카스티글리아노의 정리를 알았다라고 하면 굳이 가상일법을 활용할 일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에는 가상일법을 소개를 하지 않은 책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기계공학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지만, 즉 기계공학 학부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 학문을 배우거나 혹은 토목 건축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일법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우리가 카스티글리아노 시오렘으로 돌아와서, 일단 하중은 현재 우리가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 개로 한정을 하긴 했지만, 이 카스티글리아노의 정리는 여러 개의 하중이 동시에 작용을 해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n개의 하중이 작용할 때로 유도를 하는 책도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 책을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두 개의 하중이 작용했을 때를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알면 n개의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도 그 개념을 확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n개의 하중이 작용할 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빔에 P1, P2라는 하중이 작용을 해서 어떤 C1과 C2 지점에 우리가 처짐량을 X1, X2라고 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떤 하중과 변이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다시 이 부분은 아래쪽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두 개가 동시에 작용을 했을 때는 X1, X2였고, 만일에 C 원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서, 즉 X 수평만큼 이동한 이 위치에서 P1만 작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때의 처짐량을 X11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은 X21이라고 하고, 그때의 점을 C1 프라임 그리고 C2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두 개의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보다는 처짐량은 더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P2만 작용을 했을 때의 그 변형량을 X12, X22라고 하면, 그때에 우리가 변이와 하중의 관계를 X11은 알파 11 P1 그리고 X21은 알파 21 P1 그리고 X12는
이제 알파 1, 2, P2 그리고 X22는 알파 2, 2, P2라고 하면 이때 이제 곱해진 알파 11과 알파 21과 같은 이제 개수들을 우리가 어떤 이제 이 하중과 변이를 이제 같게 하는 이제 인플루언스 코이피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정확한 값이 우리가 만약 주어진다고 하면 이제 같게 되게 하는 어떤 개수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어떤 이제 이 빔에 있어서 우리가 P1이라고 하는 하중을 먼저 그 주어진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P1이라고 하는 똑같은 크기의 하중을 이제 계속 이쪽 시점은 계속적으로 그 작용을 하고 어떤 이제 P1이 이만큼 쳐져 있을 그 P1이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정도 쳐져 있을 때 다시 이제 P2를 작용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이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 갈 때까지 이제 변형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결국 x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값은 결국 x11 플러스 x12로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x2라고 하는 것은 이제 x21 플러스 x22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우리가 변이와 하중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x11과 뭐 x12 그리고 x21과 x22 대신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다시 x1은 알파 11 곱하기 이제 p1 플러스 알파 12 곱하기 p2가 되게 되고, 이제 x2는 알파 21 곱하기 p1 플러스 알파 22 곱하기 이제 p2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유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가 이제 최종 이 위치에 있어서의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혹은 이제 익스터널 워크를, 어차피 뭐 스트레인 에너지나 익스터널 워크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이 부분을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중과 변이로 스트레인 에너지를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2분의 1 P1 X11에 대한 것은, 즉 이제 첫 번째 이 X11만큼 변이가 발생했을 때의 그 스트레인 에너지를 우리가 2분의 1 P1 X11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시 X11 대신에 앞서 이제 유도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2분의 1 P1 X11은 그 2분의 1 알파 11 P1의 제곱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P2가 작용해서 이제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전체 이만큼이 아니고 이제 이만큼 X22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는 2분의 1 P2 X22가 되게 될 것이고, 다시 X22 대신에 앞서 이제 유도한 값을 대입을 하면 2분의 1 알파 22 P2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P1과 P2를 가해서 또 이 C점에 대한 것은 C1에 대한 것은 이제 X12만큼 또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P1 X12는 이제 알파 12의 P1 P2가 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이 곱해졌는데 왜 이 부분은 갑자기 2분의 1이 없어지고 그냥 P1 X12로 되었냐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알아보면, 먼저 이제 처음에는 초기에 이제 하중이 없다가 우리가 이제 서서히 하중을 이제 증가시켜서 이제 P1까지 도달했을 때가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된 상태이고, 이제 P1 같은 경우는 이제 도달의 상태에서 계속 같은 크기로 이제 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PX
선도에서 이제 이쪽 부분의 넓이가 그 스트레인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사각형의 넓이가 되게 되므로 이제 식이 다음과 같이 이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체 스트레인 에너지는 결국 앞서 우리가 유도한 그 세 가지를 이제 모두 더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어떤 이제 P1에 대해서 이제 P1, P2를 우리가 어떤 변수로 보고 이제 P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값은 알파11 P1 플러스 알파12 곱하기 P2가 되게 됨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 값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전체 이 변이 x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P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제 x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그 어떤 이제 특정 위치에 있어서의 우리가 변이를 혹은 이제 변형을, 뭐 변이라는 것이 꼭 뭐 변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공식에 보시는 것처럼 뭐 처진 각이나 비틀린 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통틀어서 이제 변형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위치에 이제 변형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 이제 전체 스트레인 에너지에서 이제 그 위치에 작용한 하중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을 하면 이제 그 위치에서의 이제 변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스티글리아노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탄성 그 스트레인 에너지만, 즉 탄성 변형 에너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쉽게 어떤 변형을 알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카스티글리아노의 이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어떤 특정 위치 위치에서의 그 위치에서의 변이는 이제 전체 스트레인 에너지를 그 위치에 작용한 그 하중 P로 편미분을 해주면 그 값이 이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제 그 위치에서의 처진 각은 이제 그 위치에서의 이제 커플 모멘트를 이제 편미분을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틀린 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치에서의 토크를 이제 편미분을 해주면 이제 그 위치에서의 이제 비틀린 각을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뭐 편미분을 혹시 모르시는 뭐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편미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뭐 P1, P2라고 하는 우리가 변수라고 보고, 앞서 이제 전체 스테인 에너지 U에 대한 식에서 우리가 이제 P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P1이 포함된 항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P2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냥 상수로 취급을 하고 이제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차피 이제 P1이 포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P1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상수로 보고 미분을 하시면 되고, 만일 P1이 아예 하나도 없는 항은 그냥 전체가 이제 상수로 취급을 해서 이제 그냥 미분을 하면, 어차피 상수를 미분하면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항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이제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특정 변수로 그 편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이제 상수로 보고 이제 미분을 한다라는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이 앞에 붙은 기호는 우리가 파셜 혹은 이제 뭐 라운드라고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파셜 U, 파셜 P1 혹은 이제 라운드 U, 라운드 P1을 우리가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일단 이 부분은 이제 2 곱하기 알파 11 P1이 되게 될 것이고 이쪽 부분은 이제 P1을 미분을 하면 1이고 앞에 곱해진 것은 2 알파 12 P2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2분의 1이 또 곱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그 값은 이 부분은 이제 뭐 상수로 취급해서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카스티글리아노의 정리를 이제 트러스에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식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상일법에서 다루었던 이제 트러스 관련 식에서 그 우리가 어떤 가상하중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가상 그 하중에 의한 그 내력 n 대신에 이제 이 값이 대체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1 곱하기 델타에서 어차피 1 곱하기 델타는 이제 델타와 같기 때문에 그냥 뭐 델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상일법을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공식에다가 이제 스몰 n 대신에 우리가 카스티글리아노 정리에 해당되는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N으로 이제 대체된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은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뭐 공식을 이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트러스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보면 어떻게 이제 푸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제를 통해서 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트러스에 있어서 이 C점에 이제 수직 변이를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현재 이제 우리가 어떤 변수 P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일의 정리와 동일하게 C점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변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상일법에서 다루었던 이제 뭐 가상 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어쨌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작용하지 않은 어떤 이제 가상의 힘 P를 이제 시점에 다음과 같은 이제 수직 변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가상 미래 정리에서 다뤘던 것과는 다르게 어떤 각각의 시스템별로 이제 반력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P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이제 이 전체의 시스템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반력을 이제 구하고 반력을 구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제 트레스 부재 내부에 작용하는 이제 내력 N을 이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부재력은 이제 뭐 절전법이나 혹은 뭐 단면법 등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힘으로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제 P가 적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재력 N은 이제 AB 부재는 마이너스 100kN, BC는 이제 141.4, 그리고 AC 같은 경우는 이제 P가 포함된 항이 있고 CD도 이제 P가 이제 포함된 항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이 하중 N을 이제 각각의 하중으로 이제 하중 P로 이제 편미분을 한 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현재 이제 AB 부재는 P가 포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0이 되게 되고 BC도 마찬가지로 0,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이제 P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게 되고 이제 앞에 곱해진 개수는
그대로 놨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414 그리고 CD 부재는 이제 1이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실제 P는 원래는 없었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또 필요한 그 부재력은 P가 0일 때의 부재력이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즉 이제 실제 이 공식에서 곱해지는 이 N은 P가 없을 때의 실제 이 시스템에 대한 부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그 부재력은 결국 우리가 앞서 구한 N에다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을 구별하기 쉽게 이제 어떤 뭐 첨자를 표현하거나 뭐 다른 문자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일단 그냥 동일한 문자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EN과 EN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EN은 이제 P가 0일 때에 이제 실제 이 트러스에 작용하는 부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P를 0을 대입을 하면 이제 또 계산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게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따라서 어차피 하나의 어떤 P가 작용했을 때의 그 부재력을 구해 놓으면 어차피 이 부재력에다가 이제 P가 0일 때를 계산을 하면 이제 실제 부재력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뭐 각각을 따로따로 뭐 계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따라서 이제 P를 0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뭐 L도 뭐 다 치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뭐 어차피 A, E도 계속 다 동일하기 때문에 물론 다르다라고 하면 또 각각의 부재별로 또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제 물론 이 공식에서 이제 이 공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A, E, L은 이제 뭐 같다라고 했을 때 뭐 나온 공식이고 엄밀하게는 각각의 부재별로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전체를 이제 합해 준다라는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공통인 부분 A, E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이제 달라지는 변수에 대해서 이제 곱해서 모두 합하면 이제 965.7kNm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여기까지 계산했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는 이 값에다가 이제 앞서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그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와 이제 영스 모듈러스 값을 곱해서 이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은 12.1mm가 되게 되고 즉 이제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하중 그 100kN이 이제 B점에 작용했을 때 시점의 수직 변이량은 이제 12.1mm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